가족 방문이 내 인생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유나이고 나이는 41세이고 환 씨와 결혼한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산에서 두 자녀 지수 17세와 민지 15세를 키우며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으며 모두가 책임감과 가족의 모범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큰 놀라움 없이 완벽한 삶의 초상화였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여름 조카 지훈이가 우리를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22살이었고 서울에 살면서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나는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내가 알고 있던 마르고 수줍음이 많았던 소녀는 위압적인 존재감을 지닌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고 그의 미소는 그가 들어가는 모든 방을 밝게 비췄습니다. 지훈이는 형의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나는 그가 도착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문을 열고 나를 너무 꽉 안아주었고 나는 잠시 동안 온몸에 열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유나 이모, 그는 나를 끌어안으며 외쳤다. 그 포옹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뭔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고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지훈아, 많이 성장했구나. 나는 근접성으로 인한 불편함을 숨기려고 긴장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남은 저녁 시간을 내 아이들에게 대학과 그들의 미래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보냈습니다. 남편 환이 출장 중이라 그날 밤에는 저와 지훈, 아이들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었고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옷을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소녀들은 이미 자고 있었고 나는 그 침묵을 이용하여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지훈이 문간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은 어두웠고 부엌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이 내가 입고 있는 가벼운 잠옷 아래로 내 몸의 모든 윤곽을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놀라움과 불편함이 뒤섞인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요, 이모. 지훈은 평소보다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물 한 잔 마시러 왔어요. 그의 말투에는 나를 즉시 얼굴이 붉어지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얇은 천의 투명함을 깨달았다. 가슴이 뛰었고 내 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노출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물론이지, 지훈이.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고 팔짱을 끼고 몸을 가리려고 했다.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는 주방에 들어섰고 그의 존재로 인해 작은 공간은 더욱 좁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몸에서 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공기 중의 긴장감도 만져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나는 그가 내 조카라는 것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분위기는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유나 이모, 지훈이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워요. 나는 마비되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키스는 예상치 못한 강렬했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그 감각에 빠져들었고
내 몸은 나를 겁주는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난 듯 숨을 헐떡이며 지훈을 밀어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감정과 충격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혼란스러웠지만 나를 불안하게 할 만큼 강렬했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침묵을 지켰다.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내 몸은 여전히 경계하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는 말하기 시작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부엌을 나왔다. 내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여전히 가슴은 쿵쾅거렸다. 내 방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는 부끄러움과 더 깊은 것, 나 자신에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나는 그 느낌을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는가? 그날 밤 이후 나는 지훈을 멀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집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전기가 충전되었습니다. 나는 일상 업무와 소녀들과 함께 바빴지만 그가 주변에 있을 때마다 그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루는 천천히 흘러갔고 나는 그와 단 둘이 있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를 보았을 때 내 손은 떨렸고 내 심장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뛰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평범한 오후, 소녀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나는 세탁실에서 옷을 개고 주위를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지훈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심장이 뛰었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요. 그는 낮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이 대화를 피하기 위해 그곳에서 나가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내 다리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다. 우리 할 얘기 없어 지훈아. 나는 생각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어난 일은 실수였고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내 뒤에 세탁기가 내 출구를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몸에서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유나 이모. 그는 눈을 나에게 고정한 채 주장했습니다. 당신도 느꼈어요. 나는 당신이 그것을 느꼈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시선에는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욕망과 취약성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다시 내 입술을 찾았다. 그를 밀어냈어야 했고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키스보다 더욱 강렬한 키스가 그 순간 내가 가졌던 모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의 손이 내 등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나는 내 몸이 나를 겁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고 남은 것은 우리 몸의 열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세탁실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세탁기 소리가 우리의 한숨과 신음을 압도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행한 일의 현실이 짓누르는 무게처럼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슴이 뛰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옷을 정리하며 지훈에게서 멀어졌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목소리가 갈라져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안의 감정의 폭풍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를 남겨두고 빨리 세탁실을 떠났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다시 여학생들에게 숙제에 집중했지만 지훈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우리 사이의 욕망은 은밀한 만남과 우리가 교환한 눈빛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마치 불꽃이 내 안에 무언가를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유혹적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욕망은 이성보다 강했습니다. 반면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는 캐주얼해 보이는 작은 손길과 외모로 나를 놀렸지만 우리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긴장감을 전달했습니다. 환희가 집에 있을 때는 예의 바르고 세심한 조카처럼 행동했지만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느 날 오후 환희가 회사에 있고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지훈이가 거실에서 나를 발견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최신 사건들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다가왔다. 나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고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 몸이 반응했다. 유나 이모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뛰었다. 우리를 망치는 일이니 그만하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나는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내 피부에 닿는 그의 손가락의 감촉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가능할 때마다 만났고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매 순간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았지만 그 욕망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악순환에 갇힌 느낌이 들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환희가 알면 우리 가족은 망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지훈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여름이 끝나가는데도 지훈과 나 사이의 분위기는 계속 뜨거워졌다. 우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서울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모두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언제 대학에 돌아갈 거예요? 내 심장이 잠시 멈췄다.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고 곧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은 대답하기도 전에 나를 쳐다봤다. 아마도 다음 달에는 아직 결정 중이에요. 그가 말했고 나는 그의 눈에서 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내 방으로 갔다. 나는 혼란스럽고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계속할 수 없었다. 내가 환과 내 가족과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는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훈을 잃었다는 생각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나는 환의 옆에 누워 나의 모든 선택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어떻게 모든 것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허용했는가? 나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부엌에서 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러 떠날 예정이었지만 나는 먼저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건 끝내야 해.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떨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지훈은 항의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나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잠시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유나 이모, 마침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떠났고 나는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를 느끼며 부엌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결코 시작되어서는 안 되는 일의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힘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서울로 돌아왔고 우리 집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영원히 나와 함께 남을 것이고 그 비밀은 나 혼자 짊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더 헌신했고 내가 입힐 뻔한 피해를 만회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완벽한 아내, 모범적인 어머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가 영원히 변했고 나는 그와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매력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고 더 흥미롭고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팔로우하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이야기, 토론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말하고 공유해 주 제 인생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30살, 모두가 완벽하다고 여기는 남자와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가 꿈을 이루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성공적이고 잘생기고 일에 헌신적인 여성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던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첫눈에 반한 사랑도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석진 씨는 민호의 아버지였고 5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인상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백발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지닌 그는 민호에게 물려받지 못한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그를 처음 만났는데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나타난 그는 항상 세심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며 더 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차분함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가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호는 대기업 에너지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보니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반면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남편의 부재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업무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석진이가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의 고급 콘도 근처에 살던 그는 민호가 여행할 때면 항상 저에게 체크인을 하러 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에 불과했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집안의 작은 수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든 기꺼이 나누고 싶어 하셨죠. 우리의 대화는 가벼운 주제부터 깊은 주제까지 다양했습니다. 미술, 음악, 문학 등 민호에게는 시간도 관심도 없던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우리 둘만의 시간을 그리워하며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이는 제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으로 가랑비가 쏟아지던 어느 평범한 오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 내리는 그날 오후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민호는 부산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주말이 되어서야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디자인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빈집을 가득 채우는 유일한 소음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석진 씨가 레드와인 한 병을 들고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늘 입던 린넨 셔츠와 짙은 색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이런 날에는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는 제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안으로 초대했고 곧 우리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빗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영화 같은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진 씨는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말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의 존재가 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는 그 깊고 세심한 눈빛이 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감정이 더 커지기 전에 끊어버렸어야 했고 일어나서 석진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서서 감당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받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두 사람의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거의 우연에 가까운 단순한 접촉이었지만 제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고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손을 떼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나, 그는 내 이름을 속삭였고 그 억양에 담긴 그의 목소리는 내 심장을 치솟게 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눈에 띄게 좁혀지는 것 같았고 무슨 일인지 깨닫기도 전에 석진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손이 따뜻하고 단단하게 내 팔을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오랫동안 갈망했던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첫 키스는 마치 그가 저에게 물러설 시간을 주는 것처럼 망설였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반응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놀라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반응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부드러웠지만 그 순간 폭발할 것만 같은 긴박함과 억눌려 있던 열정이 느껴졌다. 그의 얼굴 옆을 움켜쥐고 손가락 사이로 흰 머리카락을 느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 키스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헤어졌을 때 우리 둘 다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의 정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랐지만 단순히 나약해진 순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석진이는 마치 자신도 같은 내면의 악마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둘 다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 저는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가 한 일을 정당화할 방법이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떤 것도 정당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하고 싶었다.
석진이 다시 가까이 다가와 이번에는 내 얼굴을 만졌고 나는 그 손길에 또 한 번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나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석진의 입술에 닿았던 감각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 있었고 그의 손길에 대한 기억으로 온몸이 떨렸다. 길고 고단한 여정을 마치고 잠든 민호 옆 침대에 누워 어떻게 그렇게 죄책감과 동시에 욕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민호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제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석진이와 있었던 일이 실수였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석진 씨와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답장도 하지 않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그가 사는 아파트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헬스장에도 가는 등 석진이에게서 마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로부터 약 2주 후 민호 씨는 대구의 새로운 프로젝트 점검을 위해 다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은 다시 적막했고 그 적막은 제가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만큼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부엌에 혼자 앉아 있는데 휴대폰에서 울리는 메시지 소리가 저를 다시 현실로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도 될까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그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 저를 느끼게 했던 느낌을 잊을 수 없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답장을 타이핑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네. 그 후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가벼운 천으로 된 심플한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편안함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석진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부터 내리던 가랑비가 그친 뒤였습니다. 공기는 습했고 하늘은 내 안에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반영하듯 여전히 흐렸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석진은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 차분함 뒤에는 저를 집어삼키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끝날지는 몰랐지만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저는 그 집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경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정적을 부드럽게 채우는 악기 연주도 있었습니다. 조명은 어두웠고 분위기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친밀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치 제게 마음을 바꾸고 떠날 기회를 주려는 듯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 서서 그가 먼저 말을 걸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그가 말을 걸었을 때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얼굴에 닿은 그의 손길은 마치 제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경건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피부를 따라 목까지 미끄러져 내려갔고 저는 눈을 감고 그 감각에 굴복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마치 제 주변의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키스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열정으로 가득 찬 깊은 키스였습니다. 나는 그의 손이 내 등을 타고 내려와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고 정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리하기 전에 몸이 반응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묻어두려고 했던 욕망이 제 안에서 폭발했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모든 접촉, 모든 키스, 모든 한숨이 죄책감과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저를 더 깊이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석진 씨에게 끌린 건 그의 육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를 완전한 여자로 느끼게 하고 원하고 바라보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민호에게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었지만 석진에게는 그 이상의 무언가,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던 불꽃이 있었어요. 마침내 헤어졌을 때 우리 둘 다 숨을 헐떡이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는 양손으로 제 얼굴을 잡고 눈을 제게 고정시켰고 그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저는 그보다는 제 자신에게 더 많이 속삭였습니다. 미친 짓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척하는 것이죠. 그가 욕망으로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 즉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저를 끌고 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죠. 만남 이후 며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 민호와의 세계와 석진과의 세계,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집어삼켰지만 동시에 욕망이 저를 다시 그의 품으로 끌어당겼고 헤어날 수 없는 물살처럼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점점 더 부재했다. 그는 보고서와 출장 업무에 몰두하느라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잊은 듯 했습니다. 민호에게 말을 걸어 마음을 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백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민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고요한 밤, 모든 것이 예기치 않게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여행을 마치고 일찍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이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 눈빛이 딱딱해졌습니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직감이 들면서 배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고 우리 사이의 침묵은 거의 만져질 정도로 짙었습니다.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얼굴에 손을 대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과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발 아래 땅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뛰고 잠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뭘 발견한 걸까? 당신 알고 있었나요?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약하게 나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눈을 응시했다. 난 믿고 싶지 않았어. 하나. 그 징후를 무시하려고 했어. 다 내 머릿속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상황이 달랐어요. 넌 달랐어. 그리고 나는 그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나를 믿어준 남자를 배신했고, 이제 우리 둘 다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민호, 너한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나는 죄책감에 휩싸인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다. 미안해. 민호는 심호흡을 하며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서 저로 인해 생긴 아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다시 저를 바라볼 때 예상하지 못했던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파요. 많이 아파요. 하지만 제가 당신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나는 침묵을 지켰고 말이 목에 걸렸다. 고함이나 비난을 예상했지만 민호는 진실을 마주하기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 듯 체념한 듯 보였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는 낮지만 안정된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알던 삶은 끝났고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만 쳐다보는데 그 순간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제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외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석진이에게 문자가 왔지만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우리 사이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행동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그를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한 카페에서 석진 씨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눈빛에서 예전과 같은 강렬함을 보았지만 조용한 이해도 함께 보였습니다. 쉽지 않은 대화가 될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여기로 불렀나요?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석진 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민호에게 상처를 줬고 지금은 길을 잃었어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는 테이블 위로 제 손을 잡았는데 단순한 몸짓이었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도 죄책감이 들어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진짜였지만 그 방식도 잘못됐어. 우리 둘 다 알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헤어져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당신과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시간이요. 저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자신과 우리 사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직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탈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잠시 쉬자고요.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제 감정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석진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면 바로 갈게요.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는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는데 그 포옹은 단순하지만 우리 역사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몸짓이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고 반전으로 가득한 더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몰입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소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벨을 활성화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3명의 남자와 자고 올 거야. 믿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할 수 있나요? 제 이름은 지연이고 오늘 제 인생이 영원히 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판단받을지 혹은 제가 겪었던 일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제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어요. 모든 것은 강렬한 사랑으로 시작되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는 그런 사랑이었죠. 에밀리아노는 저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었죠. 그는 제 남편이었지만 그날 밤 그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에 힘을 좀 주세요. 아래에 구독하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금방 끝나요.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부산의 더운 여름밤에 만났어요. 저는 젊고 꿈이 가득했으며 그는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어요. 키가 크고 빛나는 피부, 그리고 모든 여자를 매료시키는 미소를 가지고 있었죠. 에밀리아노는 제가 만난 모든 남자와는 달랐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이 그의 뜻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반했어요. 그에게 반했죠. 처음에 우리의 관계는 동화 같았어요. 그는 제가 세상의 유일한 여자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어요. 우리의 밤은 열정적이었고 낮은 웃음과 약속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보호와 배려로 착각했던 것이 사실은 통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작은 것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그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심지어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그가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는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한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어두웠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부부가 함께 적응하려는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가져왔어요. 에밀리아노는 통제에 집착했어요. 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일이 그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그는 그것을 바꾸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해도 말이죠. 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처음 깨달은 것은 결혼 몇 달 후였어요. 그는 우리의 관계가 차가워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이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를 온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그에게 사랑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죠. 항상 더 많은 것을요. 처음에는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혼부부로서 적응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믿었죠. 에밀리아노는 항상 그의 욕망과 의지가 강했고 저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이란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가 제가 입는 것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혹은 친구들과 너무 오래 시간을 보냈을 때 그 비판적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제 삶의 많은 부분이 그의 요구에 맞춰져 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밀리아노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누구와 있어야 하는지 결정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하루에 여러 번 전화해서 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죠. 처음에는 그가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자주 나가야 해? 그는 어느 날 저녁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나러 준비하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충분하지 않은 건가? 그의 말투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죠. 그래서 그날 밤 약속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죠. 점점 제 친구들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제 사회생활은 거의 사라졌어요. 저 혼자 남게 되었죠. 오직 그와 함께. 하지만 에밀리아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비어 있다고 말했어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죠. 저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로맨틱한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그가 꺼내 놓은 불꽃을 되살리기 위해 애썼죠. 하지만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는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우리의 관계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저를 문제로 보게 되었어요. 너는 충분히 대담하지 않아. 그는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말했어요. 그의 말투는 평범했지만 그 말은 깊이 파고들었어요. 조금 더 자유로워져야 해. 지연.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해. 저는 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소름이 돋았죠. 에밀리아노는 항상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그는 해결책을 찾았어요. 비틀린 해결책이더라도요. 그때부터 그는 우리 결혼 생활에서 그가 문제로 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아이디어였어요. 일상에 변화를 주고 더 정교한 저녁을 준비하고 저를 위한 새로운 옷을 사는 것이었죠. 저는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더 대담한 제안들이 왔어요. 어느 날 그는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입어본 적이 없는 드레스를 담은 패키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 옷들은 노출이 심하고 거의 외설적이었죠. 그가 제가 그것들을 입어보라고 요청했을 때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를 위해, 우리를 위해요. 이것이 효과가 없자 그는 다음 단계를 밟았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이상하고 직설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요. 그는 우리의 친밀감을 높여줄 장난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침해당한 기분이었지만 다시 한번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조용한 가게에 갔고 그는 놀랍도록 편안해 보였어요. 제가 얼굴이 뜨거워지는 아이템들을 고르며요.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에밀리아노의 좌절감이 커졌고 그는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어. 그는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의 통제에 대한 집착이 더욱 뚜렷해졌어요. 그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는 그의 좌절의 표적이 되었죠. 그때 모든 것이 변했어요. 평범한 저녁 중 하나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 후에 에밀리아노가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할 방식으로 저를 맞섰어요. 그는 분노했지만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된,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죠.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정말로 내 것이라면 그것을 증명해야 해.
그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물었죠. 그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고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서서 멈췄어요. 새 남자와 자고 싶어. 지금. 그 말은 저를 강타했어요. 한순간 저는 그게 잔인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에밀리아노는 이미 무엇을 할지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삶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방이 나를 옥죄는 듯했다. 에밀리아노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마치 사라지지 않는 천둥처럼. 너는 새 남자와 자야 해. 농담이기를. 비록 끔찍한 농담이라도 바랐지만 그의 눈은 단호하고 차가웠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미쳤어요. 하고 나는 중얼거리며 몇 발짝 물러섰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에밀리아노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위압적인 자세로. 그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말했다. 정말 날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거야. 우리가 가진 걸 지키고 싶다면 내가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그가 괴물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은 목구멍에 걸렸다. 에밀리아노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시선, 방 안의 모든 공간을 채우는 듯한 그의 존재감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마치 나는 마리오네트이고 그는 그 실을 쥐고 있는 인형사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실을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떠날 거야. 그는 거의 무심한 듯한 어조로 말했다. 마치 사소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너도 알잖아. 그는 어디를 찌르면 내가 아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내 삶이 온전히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심지어 나의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에밀리아노와 얽혀 있어서 그가 없다면 나는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그는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었다. 일어나서 그 집,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에밀리아노가 나를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도망칠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점점 더 좁혀지는 덫에 걸린 먹잇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미 굴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의 그림자 아래서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얘라고 말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그는 마치 거래를 성사시킨 듯 말했다. 내일 밤에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나는 모든 게 잘 진행되도록 거기에 있을 거야. 내 위장이 뒤틀렸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 이미 골라놓았다. 누구예요? 하고 나는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에밀리아노는 시익 웃었다. 전에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미소는 이제 차가운 가면처럼 보였다. 내가 아는 새 남자야. 걱정 마.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 나는 물건처럼 그의 어떤 왜곡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려는 장난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지 묻는 나의 일부도 있었다.
언제 내 삶의 통제권을 잃었을까? 언제 지연이라는 나 자신을 잃고 에밀리아노의 아내가 되었을까? 밤은 소용돌이처럼 지나갔다.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탈출구를 찾으려 애썼다. 에밀리아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우리 결혼의 잔재를 모두 파괴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 옆에서 잠들었다. 나는 그를 증오하고 싶었다. 분노를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은 채울 수 없을 만큼 깊은 공허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아노는 몇 달 만에 가장 활기차 보였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축하하는 것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오늘 밤은 우리에게 중요한 밤이 될 거야. 그는 차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 후로 모든 게 바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건 알았다. 밤이 되자 에밀리아노는 내게 드레스를 건넸다. 빨간색, 짧고 몸에 달라붙는 드레스였고 시선을 끌도록 만들어진 옷이었다. 이걸 입어, 그는 명령했고 나는 아무런 질문 없이 따랐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 결코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으려는 누군가. 에밀리아노는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클럽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곳은 어둡고 불빛이 희미했으며 벽에서 진동하는 듯한 낮은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좁은 복도를 따라 나를 개인실로 안내했다. 거기에 세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나만큼 불편해 보였지만 에밀리아노는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방 구석의 안락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마치 자신의 연극을 보려는 연출가처럼 관찰했다. 시작해, 그는 무시무시할 만큼 차분하게 말했다. 이 방의 침묵은 압박적이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아노의 눈길이 제 피부를 태우는 것을 느꼈고 3명의 남자들이 마치 무언가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저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고 이곳에서 멀리 달아나고 싶었지만 제 다리는 땅에 붙박인 듯했고 에밀리아노의 통제력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침묵을 가르랐습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에요. 지연.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의 말은 그의 얼굴에 띄어있는 미소만큼 공허했습니다. 진정한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젊었고 제 나이보다도 더 젊어 보였으며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당신은 괜찮으세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이 물었습니다. 이 단순한 질문, 그렇게 인간적인 질문이 저를 멍하게 하고 있던 상태를 깨트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저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통제력의 실마리.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가 저를 사람으로 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내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저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방 안이 침묵에 휩싸였지만 지금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에밀리아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치 시간이 충분한 것처럼요.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눈에는 억누르기 힘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그가 저에게 달려들 것 같았지만 대신 그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건조하고 쓰라린 웃음이었고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아차렸어야 했군요.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 말들이 저를 마치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를 향한 제 사랑과 그 때문에 수년간 견뎌낸 통제와 조종에 대한 헌신이 다른 무언가로 변해버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격렬한 분노가 아니라 내 안에서 불길처럼 자라나는 깊은 분노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에게 그 권력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아요.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결코 저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등을 돌리고 그 방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클럽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심장은 빨리 뛰고 몸은 떨렸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에밀리아노와 그 삶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리고 매 걸음마다 내 어깨에 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때 현실이 나를 강타했다. 나는 혼자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다. 그러나 두려움 대신 내가 느낀 것은 이상한 안도감이었다. 예전에는 숨이 막히던 아파트를 둘러보며 이제는 비어있는 공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것. 그 후 몇 날 동안 에밀리아노는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수백 번 전화를 걸고 심지어 내 직장에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나는 경계를 설정했다. 그는 나를 조종하려 했고 사랑한다며 변할 수 있다고 그가 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변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계속 통제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다시는 그런 것을 주고 싶지 않았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후 몇 주는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내가 강하다고 느끼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공허함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매일 지나갈수록 나는 더욱 나 자신을 찾고 있었다. 더 자유롭게. 1년 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서울 중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에밀리아노가 멀어지게 했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했으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었다. 에밀리아노는 그저 기억의 조각이 되었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관계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을 깨닫게 해준 과거의 그림자였다. 오늘 돌아보며 나는 그날 밤이 내 삶을 바꾸었다는 것을 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침내 아니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되찾았다. 내 힘,
지연은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찾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종종 진정한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시련을 마주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강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에 구독하세요. 여기에서는 우리를 자극하고 감동시키며 진정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놓치지 마. 그 평범한 하루가 내 인생을 이렇게 강렬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흐린 9월의 오후, 서울이었습니다. 남편 민호가 출장을 떠났고 나는 업무 관련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그의 친정에 갔다. 시어머니 혜진이가 쇼핑을 하러 나갔고 집에는 나와 시아버지 지수씨만 남았다. 집안의 침묵은 거의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정신이 팔려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이미의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옆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내가 보니 그 사람이 있었다. 예전에 보았던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은 지수씨, 그 표정에는 뭔가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지루해 보이시네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가 해독할 수 없는 어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불편함을 없애려고 웃었지만 사실은 그의 말이 옳았다. 그날 오후는 단조롭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조금요. 나는 대화를 가볍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향수의 나무향이 우리 사이의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근접성에 대한 뭔가가 내 심장을 걱정스럽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강렬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침내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결코 내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 목이 말랐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동시에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무거워졌고 무시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일부는 일어나서 거기에서 나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 더 위험한 부분이 궁금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방은 거의 숨이 막힐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재생되었지만 나는 거의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수의 존재감뿐이었다. 너무 가깝고 동시에 너무 멀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그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일어나서 떠났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리하려고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지수 씨는 남편의 아버지이자 시아버지였지만 그 순간에는 뭔가 금지되고 유혹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긴장한 것 같군요. 그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고 그 목소리의 등줄기가 전율했습니다. 꼭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단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었는데
우리를 사로잡은 뚜렷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네, 가야 할 것 같아.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약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리가 소파에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내 일부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면 가셔도 됩니다.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도전은 부인할 수 없었고 내 안에 무언가가 이에 반응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이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결혼했고 민호와 함께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여기서는 그의 아버지와 단둘이서 결코 느껴서는 안 될 매력을 느꼈다. 그는 몸의 열기가 내 몸에 감싸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은 그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리 둘 사이의 일이에요. 그의 말에 담긴 약속은 나에게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느낌을 주었다. 내 가슴은 두근거렸고 나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어떤 움직임이라도 나를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일어서서 천천히 교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그것을 잠갔고 자물쇠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봉인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자물쇠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혼자였고 내 안에 무엇인가는 그 선을 넘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호기심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문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내가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옳은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의 내부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람은 나를 보이지 않게 통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 다시 그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나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저항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는 나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마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금지된 세계를 나에게 제안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각 비트는 마치 모든 것이 펼쳐질 때까지의 시간을 표시하는 것처럼 이전 비트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야 했는데 목소리가 목에 걸린 것 같았다. 두려움과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나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욕망,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 내 안에서 전류처럼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계산적이었다. 마침내 그가 내 앞에 멈췄을 때 그와의 근접성은 무시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의 숲속 향수 냄새가 다시 내 감각을 침범했고
내 몸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순간 이후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 아시죠? 그는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약속처럼 들렸다.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맴돌았다. 내가 믿으려고 했던 게 이런 걸까? 이 모든 일이 아무런 결과 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내 허락을 기다리는 듯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얼굴에 가볍게 닿았을 때 나는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의지가 가득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각의 파도에 온 몸이 휩싸인 것 같았다. 그러다가 생각하기도 전에 포기했어요. 내 몸은 그를 향해 움직였고 그 순간 모든 도덕적 딜레마, 모든 죄책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순수하고 단순한 욕망뿐이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은 말이 없었다. 단지 우리 몸의 접촉, 거친 숨결, 그리고 배경의 텔레비전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마치 거기에 멈춰 있는 것 같았고 우리가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현실은 복수와 함께 돌아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시점에서 내 결정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원했던 것은 그 감정에 빠져 완전히 굴복하고 반대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죄책감을 잊어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침묵이 방을 지배했습니다.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텔레비전 소리가 이제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헐떡거리고 있었고 지수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일어나 옷을 정리했다. 반면에 나는 완전히 놀랐다. 내 몸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내 마음은 우리가 방금 한 일의 결과에 대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망은 이루어졌지만 이전에는 잠자고 있던 죄책감이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힘으로 덮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잘 지내요? 그의 목소리는 침묵을 깨뜨렸지만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나는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여전히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잠시 지켜보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한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장벽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는 방을 떠나기 전에 똑같은 수수께끼의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는 혼자가 되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짙고 숨막히는 침묵의 무게가 나에게 떨어졌다. 내가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나는 남편 민호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들이 나를 믿었던 모든 것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마치 내가 잃어버린 안전을 되찾아 줄 것처럼 문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에 이미 휘말려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한 부분, 욕망에 굴복했던 바로 그 부분이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위험, 아드레날린, 공유된 비밀 등 이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밖에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나날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날 오후에 일어난 일에서 마음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돌아올 때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맴돌았고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언제나처럼 사랑 많고 세심한 남편이었고 이로 인해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그가 나에게 웃거나 나를 안아줄 때마다 나는 내 비밀의 무게가 내 가슴을 짓밟은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수와 단둘이 되고 싶은 유혹을 무시할 수 없었다. 우리의 상호작용은 더욱 빈번해지고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위장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없을 때나 민호가 출근할 때마다 지수와 나는 첫 마디 말보다 눈빛을 주고받았다. 각각의 만남은 위험한 춤이었고 옳고 그름의 경계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나의 일부는 조만간 이것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 나는 매 순간의 아드레날린, 우리가 공유한 비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금지된 열정에 내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나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고 점점 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남편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만약 그가 알게 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나를 이 욕망과 죄책감에 심연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갔습니다. 이제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끊임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 나를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감정, 감각, 아드레날린 등 모든 것이 내 기억 속에 너무 생생해서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민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는 똑같은 위험한 게임을 계속하며 이미 여러 번 일어난 일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다음 기회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은 그만둬야 할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이 욕망에 계속 굴복해야 할까요? 나는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고 이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가고 싶다면 다음 장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가 함께 이 심오하고 도덕적으로 어려운 딜레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한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저 대신 무엇을 하실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모든 게 정상인 것 같다가 갑자기 뭔가가 변하는 순간. 누군가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말이죠. 바로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저 이모 집에서의 가족 점심이었고 저는 항상 하던 대로 웃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옛날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있었어요. 내 사촌. 말해줄게요. 그는 더 이상 예전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날씬하고 덜렁대던 소년이 이제는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남자가 되어 있었죠. 넓은 어깨, 자신감 넘치는 자세, 그리고 가슴이 뛰게 만드는 강렬한 눈빛.
마치 시간이 우리를 그 순간에 그 모습으로 있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게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이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금지된 감정이었지만 분명히 그곳에 뛰고 있었죠. 그래서 묻고 싶어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당신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옳고 그름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 예상치 못한 재회?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얽힌 이야기 속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비디오에서 이런 감정을 건드리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줄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해결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잠깐. 이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에 힘을 좀 주세요.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고 재밌게 보고 있다면 좋아요도 남겨주세요. 금방 끝나고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름의 무더운 오후, 이모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항상 나에게 편안함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소였다. 부산에 있는 그 큰 집을 몇 년 만에 방문한 것이었다. 나무 미닫이 문과 뒷마당까지 이어지는 정원이 있는 그곳은 친숙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가 달라 보였다. 집에 들어서자 낯익은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모는 항상처럼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지만 내 시선은 복도로 향했고 그곳에서 사오진 내 사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사오진과 나는 어린 시절의 많은 추억을 공유했지만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내가 함께 놀던 말라깽이 소년이 아니었다. 지금 그는 달라 보였다. 그의 몸은 더 강해 보였고 얇은 티셔츠 아래에서 잘 다듬어진 근육이 드러났으며 그의 눈에는 나를 소름 끼치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공기 중에 긴장이 감돌았다. 내가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나를 연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마치 그가 나를 처음 보는 것 같았고 그로 인해 내 모든 움직임이 불편하게 의식되었다. 선희, 너 정말 예쁘다. 그가 예전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다. 내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호기심이 일어났다. 그를 계속 바라볼수록 나는 이 기분을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날은 내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사오진과의 재회는 단순한 향수의 순간이 아닐 것이었다. 더 깊고 강렬한 무언가가 있었고 나는 그것을 이름 짓지 못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나는 이 새로운 감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다. 몇 분이 지나면서 집은 가족들의 익숙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모의 대화로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내 마음은 서진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는 거실 반대편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지만 가끔씩 그의 시선이 나에게 느껴졌다. 내가 시선을 올릴 때마다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냥 오랜만에 만난 사촌의 무심한 시선이 아니라 더 강렬하고 집중된 느낌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내 척추를 타고 오싹한 느낌이 퍼졌다. 나는 대화에 집중하려 했지만 우리 사이에 형성된 이상한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었다.
예전처럼 단순히 정원에서 뛰어다니며 웃던 아이들이 아니었다. 이제 뭔가가 변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돌고 있었고 탐험되지 않은, 동시에 금기시된 느낌이었다. 잠시 후 이모는 차를 더 가져오러 방을 나가셨고 우리는 몇 분간 혼자 남았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거의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렬했고 내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선희야, 너 많이 달라졌어. 그는 갑자기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이는 듯했다. 좋은 의미로. 나는 얼굴에 살짝 핀 홍조를 피할 수 없었다. 사촌에게서 듣기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특히 함께 자란 사람에게서. 그러나 그 순간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너도 변했어, 서진. 나는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약하게 나왔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이면의 의미가 가득했으며 순간적으로 그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우리 사이에 뭘 변했을까? 왜 그 눈빛과 그 미소가 이렇게 묵직하게 느껴졌을까? 그가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올 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가까이에서 앉았을 때 심장이 뛰었다. 우리의 거리감은 거의 없었고 그의 체온이 내 몸 옆에서 느껴졌다. 그의 애프터쉐이브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며 더욱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었다. 알아. 오랜만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분위기를 살펴보는 듯했다. 나는 그 말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말하지 않으려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의 시선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곳에 불꽃이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리고 그 생각을 떨쳐내려 할수록 내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런 것 같아. 나는 중얼거리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 이후의 침묵은 내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진과의 우연한 재회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지, 탐구해야 할지 모르는 무언가. 저녁 식사 후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이모와 삼촌들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예전에는 생기가 넘치던 집이 이제는 거의 불편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나는 내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세호진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의 그 눈빛이 계속 나를 따라왔다. 이유도 모르고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다. 밖에는 정원이 부드러운 달빛에 물들어 있었다. 나무들이 밤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고요한 풍경을 완성하고 있었다. 잠시 나는 내가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냥 상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재회로 인해 혼란스러운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리하기도 전에 반응했다. 문을 열었고 세호진이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들어가도 될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이. 나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우리 사이의 작은 거리는 매 초마다 줄어드는 것 같았고 공기 중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나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그가 고백했다.
그의 눈은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뒤따르는 침묵은 무거웠고 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건 탐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의 끌림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가 하는 말과 시선은 나를 그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내 안에서는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내 일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었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서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분,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 불꽃이 불길로 변하는 것이 어떤지 알고 싶어 했다. 세오진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고,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고, 마치 내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깨닫기도 전에 그는 너무 가까이 다가와 내 피부에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선이, 그는 내 이름을 속삭이며 허락을 구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루 종일 서서히 자라났던 욕망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입술이 만났다. 처음의 키스는 부드럽고 거의 주저하는 듯 했다. 마치 우리가 서로의 반응을 시험해보는 것처럼. 그러나 곧 주저함은 긴급함으로 바뀌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 허리로 내려가고 나는 그 순간에 빠져들어 주변의 모든 것을 잊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 방 안에서 오직 그가 내 곁에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그의 키스가 내 심장을 어떻게 뛰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방은 귀를 찢는 듯한 침묵에 휩싸인 것 같았다. 나는 내 숨소리가 빠르게 들리고 가슴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느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서진도 마찬가지로 숨이 가빠 보였고 그의 눈은 내 눈을 응시하며 어떤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내가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다. 우리가 나눈 키스는 단순히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린 욕망, 수년간의 이별, 그리고 우리 둘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인가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선희.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나는 그를 끊었다. 안 돼. 나는 속삭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이건 잘못이야. 내 말은 약하고 거의 확신이 없게 들렸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모든 것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를 얼마나 원했는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서진과 함께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주변 모든 것이 정반대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조금 더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주저하며 내가 만든 공간을 존중하는 듯했다. 나도 알아.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거칠고 긴장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을 모른 척할 수 없어. 선희. 더 이상은. 그의 눈이 다시 내 눈과 마주쳤고 또 한 번 몸을 스치는 전율을 느꼈다. 그의 말에는 진실이 있었다.
서진의 눈 속에서 그도 우리 둘보다 더 큰 무언가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그는 저항할 수 없는 듯 보였다. 우리는 할 수 없어. 내가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그에게 설득하려는 것보다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도 모른다면?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누가 알든 상관없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가 인정하기 싫은 방식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아마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 침묵은 충분한 대답이었다. 서진은 또 한 걸음 다가왔고 이번에는 내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선희, 그가 시작했지만 내가 다시 그를 키스하기 전까지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키스는 격렬했고 우리가 오랫동안 억눌러온 열정과 욕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 그물에 갇혀 있었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들은 은밀한 시선과 비밀스러운 만남의 흐릿한 기억으로 가득했다. 낮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촌처럼 몇 마디를 나누고 거리를 두었지만 밤이 되면 집이 조용해지고 모두가 잠든 사이 우리는 다시 같은 방에서 금지된 키스와 불타는 손길을 나눴다. 각 만남은 이전보다 더 위험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위험이 모든 것을 더 흥미롭게 만들었다. 서진과 나는 지속될 수 없는 일에 빠져 있었지만 동시에 그만두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그의 입술, 그의 손, 그의 몸에서 그에게 빠져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과 두려움의 무게가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갔다. 누군가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느 날 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숨을 헐떡이며 또 하나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마친 후 서진이 침묵을 깨트렸다.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선희.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지만 부드러웠다. 나는 그가 맞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언젠가 터질 거품 속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다. 알아, 나는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약하게 나왔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그는 나를 향해 몸을 돌리며 물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욕망과 걱정이 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대답이 없었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아는 건 이게 끝나길 원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아직은.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언젠가는 누군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분명했다. 우리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계속하자.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우리의 만남의 강렬함과 대조되는 부드러움으로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는 그의 품에서 안기며 미래를 잊고 그 순간, 그 따뜻함, 그 열정에만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직면해야 할 것이었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선희와 세진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금지된 사랑이 우리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로맨스를 따라가고 싶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감정을 고조시키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